헐명에서 하는 음식 치료의 핵심을 처음에 두 가지를 먼저 표현해 본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소화 흡수율을 높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복원하자 이겁니다. 첫 번째 말은 이해는 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말은 이게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찬찬하게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이 두 가지 주제를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보죠. 왜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음식을 입을 벌려서 씹어서 넘기면 이게 내 몸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요 피부를 바깥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입 안도 바깥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입 안도 바깥입니다. 위장 안도 바깥이고요. 창자 대장도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에 입이고 이게 항문이라면 물론 우리의 구조는 여기가 꾸불꾸불 돼가지고 이렇게 반듯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구조 중에서 여기만 아니고요. 여기 다 바깥이고요. 여기도 다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넣으면 반듯하게 생겼다면 항문으로 뽕 빠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안입니다. 그래서 입에 넣었다고 내 몸의 세포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 큰 덩어리들이 소화 흡수되기 좋게 잘게 쪼개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노폐물을 남기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잘 들어가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암 환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암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노폐물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 이 말에 대해서 누가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세포 생명체였던 우리 인간이 노폐물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원래는 세포끼리 서로 계속 긴밀하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다가 여기에 노폐물이 생겨서 얘가 고립된 거예요. 노폐물이 생겨서 산소가 잘 안 들어온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오면 막 이렇게 산소가 팍 불나듯이 산화작용을 해서 따뜻해져야 되는데 따뜻함도 잘 안 생기고요. 저산소, 저체온 이게 여기서 생겼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물질의 노폐물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막 두렵고 이러면 몸이 이렇게 확 위축되면서 모세혈관이 좁아지면서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노폐물이 정체돼서 고립돼 버린 세포, 산소도 없고 주변하고 소통하기도 어렵게 된 세포는 일반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 산소 없이도 혹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라고 이 세포가 생명력이 그래도 있는 세포가 막 찾다가 우리가 산소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을 비상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그거를 하이제킹 이렇게 납치하거나 학습해서 얘가 생명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방식을 취한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원래 내 세포였던 게 왜 암세포가 됐느냐? 핵심 원인 하나를 말하라면 여기 노폐물 정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소통하는 다세포 생명체에서 혼자 고립되면 단세포 생명체 같은 행동을 합니다.
단세포 생명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그렇죠. 아메바. 아메바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증식하려면 자기를 둘로 딱 쪼개거든요. 또 가서 둘로 쪼개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한 마리가 1억 마리도 만들 수 있어요. 빨리 이렇게. 근데 다세포 생명체가 그렇게 빨리 번식하는 경우는 잘 못 봤죠. 고등한 일을 한 대신 그렇게 증식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암세포가 단세포 생명체가 하는 방식을 본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다세포 생명체와 단세포 생명체의 이 싸움이라 할 수도 있고, 이 다세포 생명체가 단세포 생명체를 잘 다스리는 일이 암을 치유하는 길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핵심은 노폐물 정체다. 그런데 만약에 건강한 사람도 소화 흡수율이 60에서 70%이고 노폐물이 30에서 40%가 남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동차에 좋은 자동차는 완전 연소를 해가지고 찌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효율적으로 쓰고 이러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활동적인 의미 있는 움직임을 가하지만 이게 매연 같은 걸 뿜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차는 매연을 더 많이 뿜죠. 그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이게 좀 남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노폐물 쌓이는 것보다는. 그런데 암 환자는 소화 흡수율이 30%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노폐물이 70%가 남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늘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기본으로 노폐물이 많은 게 암 환자는 뭡니까? 핵심 노폐물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폐물을 짬만 남은 시간만 남은 모든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과해서 정화하고 노폐물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빚을 졌다고 얘기할게요. 빚을 빨리 갚아야 돼요. 내 가게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큼 좀 임계점을 넘어서게 빚이 많아진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암 환자가 입안에 들이면 다 그대로 100% 흡수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입안에 들인 만큼 요게 더 많아지잖아요. 점점 빚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항암 성분이 많다더라, 항산화 성분이 좋대더라, 아로니아가 그렇게 좋대더라, 아니 아사이베리보다 더 100배가 좋대더라, 뭐는 더 좋대더라. 이것도 하나의 정보이지만 그래봤자 들어오면 노폐물을 더 많이 남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자꾸 그게 그렇게 암에 좋다는데 이것도 먹어야, 이것도 좋다고 그럼 이것도 먹어줘야 되겠네. 이게 또 그렇게 좋대. 누가 이거 먹고 나왔대. 그럼 그것도 먹어야지 하고 막 먹으면 먹은 만큼 이익이 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로 가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노폐물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황당하게도 단식요법으로 암을 낳은 사람이 꽤 있어요. 영양소가 부족하고 이러기 쉬운데 단식이 말이 됩니까? 하는데도 그래도 낳은 사람이 있는 이유의 핵심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흡수율과 노폐물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소화 흡수율이 한 20%까지도 떨어진다고 해요. 노폐물이 한 80%. 그래서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치유의 핵심은 흡수율이고, 그래서 뭘 먹어야 되나요? 이것도 먹으면 좋나요? 저것도 먹으면 좋나요? 이런 질문에서 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암에 좋다더라 그러면 그게 100배 좋든 10배 좋든 소화 흡수 잘 되게 먹는 게 중요하지 그 재료가 어떤 것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흡수율이 떨어지면. 이겁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하는데 크게 제목만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 오래 씹는 거. 이걸 다작이라고 그러죠. 씹을 작자. 이렇게 하면은 큰 덩어리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면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작게 쪼개서 저분자화돼서 잘 흡수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 게 씹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침이 이런 거를 잘 소화 흡수되기 좋게 소화 효소를 내서 해내기도 해요. 그래서 오래 씹는다는 건 소화 흡수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이 이렇게 점심시간이 막 한 2시간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리고 되게 40분, 1시간 이렇게 드시는 분도 지금 꽤 많으신데, 좀 독특한 풍경이죠. 음식을 계속 오래 씹고, 심지어 죽도 계속 죽을 씹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암을 낳은 분들은 물도 씹어 먹듯이 이렇게 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그거를 강조하는 것의 이론적 근거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몸이 너무 힘들다, 이 말은 내 몸이 너무 힘들다는 것은 대부분 노폐물이 많이 차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럴 때 죽이나 습이나 생즙이나 발효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로했더니 몸살이 났어. 그 말을 다시 아까 이 식으로 얘기하면, 과로했더니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세포하고 세포가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산소 부족이 되면 우리는 엄청 피곤해져요. 그럴 때 우리 조물주는 우리에게 입맛을 뚝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도저히 먹기가 힘들어져요. 그럴 때 이렇게 죽으로 해서 하면 그래도 조금 먹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거는 바깥에서 이미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다 만들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소화하느라고 에너지를 안 써도 좋게 되게 들어오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근데 암 환우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죽이나 습이나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몸살 날 때 비유를 했듯이,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의 구조물이 필요하고, 구조물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 움직이고 막 변화하고 숫자를 늘리고 어디가 다치면 회복하고 이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 기능을 하는 일꾼을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지으려고 여기 이태리 대리석 놔두고 무슨 어디 소나무 딱 갖다 두면 툭툭툭 지네들이 스스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일꾼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의 일꾼을 효소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거를 연결해서 촉매를 시켜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영양소로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그 효소가 2가지로 크게 있어요. 소화효소하고 대사효소가 있어요. 근데 소화효소하고 대사효소를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하느라고 효소가 소화할 일이 너무 많으면 대사효소가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대사효소가 아까 노폐물 같은 거 막 이렇게 빼내고 정화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소화할 일이 많게 먹으면 이미 있는 노폐물, 이거를 정화하는 기능이 점점 위축되고요. 오히려 빚이 더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몸 안에서 소화효소를 많이 안 쓰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단식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거는 소화효소를 0으로 만든 거예요. 오로지 모든 효소가 대사효소로만 쓰게. 그래서 노폐물을 막, 그래서 단식요법이 암치료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이유예요. 이런 원리를 잘 모르면 이건 무식한 이상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되고요. 저는 그런 곳에 한 8년 정도 관여해서 단식으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낫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거기도 또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니기도 해서 각자 자기에 맞는 선택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식요법은 무조건 말도 안 된다, 절대 아니라고요. 그것의 원리가 그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완전 단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발효된 거. 발효라는 말은 소화하기 쉬운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 기능의 정상화인데요. 뭐 뒷부분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까 바깥이라고 그랬어요. 창자, GI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소화관이. 그런데 그러면은 뽕 빠져버리면 내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최초로 가장 확실하게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장인데요. 소장입니다. 소장. 소장의 융털돌기라고 그러죠. 거기서 내 몸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장 기능이 정상화될 때 내 몸 안으로 잘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장 기능 정상화에 필요한 조건이 미생물, 장에는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좋은 조건으로 또 좋은 비율로 있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된다. 또 하나는 여기 장에도 점막이 있죠. 점막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만 일단 가보도록 하죠. 뒷부분에 좀 자세히 나오니까. 점막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매끌매끌한 거. 그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재료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치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치라는 말은 한의학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렇게 다스릴 숫자에다가 다스릴 치자를 써요. 음식의 재료를 잘 다스려서 너무 과한 독성은 좀 완화시키고, 뭐 독성을 잘만 쓰면 약이 되는 거니까, 또 뭐 소화 흡수가 잘 되기 좋은 형태, 또 주로 내가 간 쪽으로 이 성분이 갔으면 좋겠는데 할 때 그렇게 메신저 같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방법, 폐로 가고 싶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약효 원리를 쓰는 것을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수치의 방법을 통해서 식재료의 효능을 극대화합니다. 보통은 전처리라고 그러죠. 식재료를 뭐 씻고 끝에 자르고 이런 전처리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식재료를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수치 과정을 거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마음에 대한 것인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때 소화 흡수력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크게 한 5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장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소장은 이렇게 위 12지장 거쳐서 요걸 소장이라고 그러죠. 요 가운데쯤에. 그리고 이게 대장으로 가서 이렇게 항문으로 나가는데, 소장은 한의학에서는 소장을 불의 장부로 봐요. 불기운, 따뜻함, 뜨거움, 활짝픔 이런 걸로 봐요. 한의학에서는 불의 장부를 심장하고 소장하고 두 개를 봅니다. 오장, 육부 할 때 오장에서는 심장, 육부에서는 소장을 불의 장부로 봐요. 불의 장부로 본다는 말은 불 하면 떠오르는 태양, 힘차다, 뜨겁다, 역동적이다, 활동적이다, 펼친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심장이 우리가 피를 탁 박동시키고 뜨거운 피를, 그렇듯이 심장은 우리가 그런 이해가 많은데 소장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가 적을 수 있어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소장도 따뜻해야 제 기능을 잘해요. 따뜻해요. 드러난 해의 기운은 심장인데 여기는 안에 들어있으면서 해 같은 역할을 해요. 태양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에 안해라는 말이 안에 있는 태양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해라고, 안에 있는 해. 그러니까 이게 모성성이고, 아내라는 말은 이미 이제 가족을 이루는 거니까 큰 여성성, 특히 모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의 소장은 여기이지만 소장 경락은 이렇게 해서 몸을 막 이렇게 길게 도는데요. 소장 경락을 활성화시키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러면 1번으로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하고요. 모성성을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의 면역력을 좋아지는데 핵심이다. 이렇게 심신의학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따뜻하게. 네. 왜 소장경락은 면역력하고 연결이 될까? 이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먹는다는 것,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살면서 쉽게 하는 말로 먹고 살라니까. 살다는데 먹는다는 게 같이 늘 붙어 있어요. 근데 음식만이 우리 생명이 모두인가 아닌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호흡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늘 기운하고 땅 기운 두 개를 합쳐서 생명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하늘 기운이 이게 산소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호흡이라 할 수도 있고요. 땅 기운이 물질, 영양분이라 할 수 있어요.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36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단위를 ATP라고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저산소 이런 게 없이 이 영양분만 갖고도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활발하게 적용을 해요. 그 에너지는 두 개밖에 못 만들어요. 이 ATP밖에. 효율이 18분의 1로 작긴 한데 대신 빨리 만듭니다. 빨리 급하게 만드는 데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효율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아마 익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은 정신을 의미하고요. 땅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땅은 물질, 영양분 이런 걸 의미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양에서는 하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하늘은 남성성이라고 비유했고요. 땅은 여성성에 비유를 했어요. 여성성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어떤 모성성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이 위대하고 땅은 낮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유치한 얘기잖아요. 두 개가 우리는 꼭 같이 결합해야 되는, 그래야 생명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여성 둘이 생명을 못 만들어내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남자 둘이는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예. 어쨌든 이 두 개의 이질적인 음과 양이 합쳐져야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여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늘은 남성성이고 무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정. 이게 땅은 여성성 유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이 있다 할 때 있죠. 정. 이게 무정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늘의 대표적인 무정하면 참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좋기만 한 것 없고요. 나쁘기만 한 게 없어요. 꼭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빛과 그림자가 한 세트듯이 무정하다는 말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공평무사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 후배고 나랑 계속 친하게 한 10년 지낸 사람이나 생전 처음 본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 그러면 10년 동안 같이 늘 있던 사람이 섭섭해해요. 근데 무정하게 똑같이 대. 이게 공평무사예요. 공평무사하면서 정이 많기를 바라는 거, 이 세상에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공평무사한 사람은 무정해야 돼요. 그게 남성성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정이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은 천하의 악인한테도 똑같이 햇볕을 비춰줘요. 아, 저런 나쁜 놈은 햇빛 안 비치고 여기 햇빛이 다 꺾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똑같이.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두 쪽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을 보면은 좀 저런 사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뜻하고 두 개를 분별할 줄 아는 거하고 두 개가 합쳐져야 생명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을 구분하는 힘의 대표성이 모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성성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힘이라고 해요. 독점적이고 독점적, 배타적. 그러니까 아이가 낳으면 인간만큼 태어나서 이 취약한 동물이 없어요. 뭐 말 같은 거 태어나면 바로 막 걸어가서 먹을 걸 바로 찾는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다른 이렇게 다 신경을 끊고 오로지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성성은 그때 내 아이의 생명이 오로지 중요해요. 다른 거하고 약간의 구분이 있어요. 우리 집 새끼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남의 집 애들하고는 우선 우리 애가 좀 잘못했어도 그냥 감싸는 마음이 엄마 마음. 네가 잘못하고 못하고 일단 나 무조건 넌 내 편. 이렇게. 예. 엄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되게 아빠는 안 그럴 때가 많죠. 가만히 있어봐. 네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하기가 쉽죠.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안아주고 싶은 것이 모성성이라면,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여기서 이게 두 개를 나누는 것을 면역력이라고 그래요. 내 편과 아닌 거. 면역의 정의가 셀프하고 넌 셀프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와 힘이라고 표현하듯이 모성성이 면역력의 상징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하늘은 뭐냐? 이거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은 나누지 않아요. 아까 생명력은 나누지 않는 무엇이고요. 면역력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이렇게 나누고 분별하고 돌보고 누군가 오려고 할 때 물리치고. 그러니까 엄마가 몸도 약하고 이러지만 누군가 내 아이를 해보려면 확 가서 내 몸으로 막잖아요. 그런 힘이 있죠. 객관적으로 쟤랑 싸우면 내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되는 힘. 이게 면역력이에요. 딱 아닌 건 딱 맞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역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개인사에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럼 그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사기인 암 환우 중에 한 20-30%는 자기가 사기이고 막 복수가 차고 이렇게 힘든데도 친정 엄마한테 안 알리는 분이 10명 중에 2-3명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엄마와의 관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성성이, 또는 내가 내 자녀와의, 내가 여자라면 엄마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이든 억울함이든 분노든 해결해야 면역력이 제대로 자리 잡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길게 얘기했는데, 자, 이것이 구조물인 저기 소장하고 연관된다. 소장이 딱 그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소장은 내 몸에 들여야 될 것과 들이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아주 최고 큰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리소라고 비유를 해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사람이,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고 막 무기를 갖고 온 사람이 테러 분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검색하듯이. 그래서 소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내 몸 세포로 들일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그것을 내 아이들을 온전하게 생각하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너 안 되겠다, 너 우리 애들이 해칠 것 같다, 너 안 돼,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너 필요하다, 좀 와주라, 이렇게 엄마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소장입니다. 소장.
그리고 소장은 따뜻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자, 근데 그 소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새는 장 증후군인데요. 리키 것 신드롬에서 리키 것 LG 신드롬 S, LGS라고 많이 말을 해요. 이렇게 소장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타이트하게 딱 쫀쫀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요 융털돌기가 아까 엄마 같이 드릴지 말지 딱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드릴 거 물리칠 걸 하는데, 만약 그 경우 여기가 이렇게 빵빵 뚫려져 있으면은 뭐 요 역할을 해도 요 안으로 다 새버리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방에 막 이상한 놈들이 막 들어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1차 저지선이 여기에 있는 미생물이고요. 2차 저지선이 소장 육모 점막입니다. 첫 번째가 미생물, 두 번째가 점막, 미끌미끌한 그거다. 그래서 여기에 손상이 되면은 이게 제대로 충분한 다양한 종류가 충분히 양이 없거나 이 점막이 손상되면 이렇게 되기 쉽다. 그러면은 문제가 복잡해진다. 어떻게 복잡해지냐? 새는장 증후군,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뒤쪽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새는장 증후군이 돼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이 만성염증이 만들어져요. 막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오다 보니까. 그리고 만성염증은 암을 만든 환경이고, 암이 계속 유지되는 환경이고, 약물이 암세포에 못 가게 막는 장애물입니다. 만성염증 주변, 암 주변에. 그러니까 만성염증은 없어야 될 텐데 저렇게 새는장 증후군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곳곳의 세포 상황이 만성염증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겠죠. 자, 그럼 그거 새는장 증후군을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 뭐 이건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생략을 할게요. 독소, 오염물질, 약물, 스트레스, 삶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뭐 이런 것, 밤에 늦게 안 자고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 외에도 노화, 스트레스 다시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있는데, 밀가루의 단백질인 글루텐이 새는장 증후군에 굉장히 많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밀가루를 좋아했던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좌절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좀 이제 식생활에 새로운 즐거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중독돼서 이것만이 음식 먹는 즐거움의 전부라고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즐거움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고등한 너무 좋은 습관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밀가루의 단백질인 글루텐이 이렇게 새는장 증후군의 원인이기도 하면서도 저게 끊기가 힘든 이유는 저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세포액이랑 잘 합쳐져서 이렇게 되면 약간의 중독성의 물질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는 나도 모르게 중독적으로 안 먹으면 약간의 금단 증상 같이 이게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어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약간의 중독성의 물질이 나를 더 끈다라는 것도 알아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그리고는 이제 식품 첨가물 뭐 여러 가지인데, 식품 첨가물 중에 유화제라는 게 있죠. 기름 성분 이렇게 싹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밀가루,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생제와 항암제도 새는장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항생제, 항암제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 말자라기보다는 꼭 써야 될 상황이면 쓰는데, 대신 새는장 증후군을 막는 활동을 뭔가를 훨씬 많이 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보다, 이걸 안 쓴 사람보다. 자, 아까 두 가지 했죠. 첫 번째 미생물, 두 번째 점막 얘기를 했는데,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람 몸의 25%만 인간 세포고 나머지의 수천 종 박테리아와 미생물로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미생물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볼 점막에 800종 7만 개, 코 안에 900종 3만 개, 소화기관에 4,000종 80만 개, 여성 생식기 안에 300종 1만 개, 입 안에도 1,300종 2만 개, 은하에 존재하는 별보다 한 인간의 소화관에 서식하는 미생물 개체수가 많대요. 미생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미생물이 여기 우리 많이 산다고요. 그런데 미생물 종류가 줄어들면 근소실 인지기능 저하, 면역기능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우주처럼 수많은 다양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할수록 우리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가 다양성에 대하여 상처받고 고립되는 것은 건강에 해롭겠죠.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 파장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양성을 같이 더불어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암치료의 굉장히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유전자 프로젝트를 해봤더니 인간은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이고 옥수수가 3만 2천 개, 쌀이 5만 개, 밀이 12만 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황당했다고 해요. 이렇게 고동한 일을 하는데 왜 유전자 수가 이렇게 적은가 하고 봤는데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2, 3만 개밖에 안 되지만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 유전자가 350만 개다. 이 두 개를 우리는 다 우리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능을 다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우리랑 같이 사는 미생물하고 함께 공진화, 에볼루션이 진화한다는 뜻인데 같이 코어로 같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의 미생물을 또 종류가 다양한데요. 전부 없애려고 하는 마음은 건강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아토피 치료로 나름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의원을 한 6년, 7년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게 난치병이잖아요. 결국 항상 뭐가 나으려면 아토피가 없는 특이한 군집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참고가 될 게 있잖아요. 후진국 못 사는 동네에는 아토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게 정확한 특징이 뭐지? 봤더니 위생을 너무 깔끔하게 안 하기 때문에 아토피가 없대요. 근데 우리 여기에 뭐 피부 세정제, 비누 또 뭐 이걸 너무 이렇게 피부에 미생물을 싹 없애기 때문에 아토피가 커진다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뭐 알러지 비염, 오래된 만성 알러지 비염에 영국에서 실험한 것도 있었어요. 기생충알을 이렇게 갖고 여기 위산에 녹지 않게 해서 기생충알 여기다 몇 개 안전하게 배달해 줬더니 기생충이 좀 있고 나니까 이 비염이 멈추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는 우리만으로 건전히 존재하고 여기 주변에 미생물들 다 더러운 미생물들, 세균들 싹 없애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여기에 옥석을 가려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를 둘러싼 생태계까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개체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의 이 생태계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연이 파괴되든가 말든가 오늘 내가 밥 두 그릇 더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조물주가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의 유전자 수가 아주 적고요. 오히려 협력업체가 훨씬 많아요. 꼭 그 세계적 기업 중에 나이키가 그렇다고 해요. 나이키는 생산 공장도 없고 유통회사도 없고 다 협력업체가 한대요. 본부 직원은 몇 명 안 된대요. 우리가 꼭 나이키 회사 같이 생겼어요. 우리 본부 직원 몇 명 안 되고요. 다 협력업체하고 긴밀하게 잘 연결해야 제대로 합니다. 예. 건강은 장 속 미생물에 의해 결정되고 모든 질병이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쭉 여기서 미생물 케어, 점막 회복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를 좀 건너뛰어서 요거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좀 보도록 하죠.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은 여기 처음 들은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우리의 자율신경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집중, 위험을 감지하고 의지를 내고 결단하고 이럴 때 활성화되는 거고, 여기는 이완하고 안정하고 휴식하고 그냥 탁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어 맡기고 또 고요함에 머무르기, 고요하기, 이걸 명상이라고 할게요. 이런 걸 할 때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고 이게 내장 기능이 활발해져요.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면 우리가 건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이 교감신경이 좀 이 균형에서 지나치게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죠. 암은 특히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올라간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었을 때 균형이 맞는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오늘의 얘기로 돌아가 보면 부교감신경, 이완, 안정, 휴식 이럴 때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소화흡수를 잘 해낸다는 뜻입니다. 소화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가공하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볼 때 걔가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양심적인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뭐가 막 엄청 잘 살아. 그럼 이상하게 기분이 더러워.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그래서 배가 사르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설사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정에 의하여 영향을 굉장히 잘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논문에 나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누군가가, 문학가가 쓴 게 아니라, 장이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소화기관을 넘어 우리의 두뇌 활동과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이 튼튼하면 사람의 마음과 정서가 관대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유연해지고. 장이 늘 이러면 좀 까탈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여기가 힘드니까 조금 뭔가 아닌 사람 있으면 막 싫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요. 요게 건강해지면 이게 저절로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을 너는 인격이 덜 됐다고 혼낼 일이 아니라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 그게 저절로 좋아져요.